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이지우 미용 시술학 제3강 이번 시간엔 샴푸의 정의와 그리고 종류 그리고 우리 미용실에서의 실전 응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샴푸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샴푸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샴푸의 종류, 크게 나눈 종류와 그리고 샴푸의 정의, 그리고 우리 미용 시술에서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그 샴푸를 응용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렸습니다. 그리고 비너스 쓰시는 분들은 비너스에 보면 그 샴푸, 덧방, 그리고 또 닦아내기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장님들 쓰시는데 헷갈려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샴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전문가답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샴푸에 대해서 첫 번째 샴푸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미용 시술 시 샴푸의 응용이라고 이번 시간에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샴푸의 기능과 종류에 보면요. 첫 번째 샴푸라는 것은 사실은 세정의 목적입니다. 그죠? 모발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세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샴푸의 종류가 크게 나눠서 보면 우리가 컨디셔닝 샴푸라는 그 대다수의 샴푸입니다. 마트감에 있는. 그리고 비듬 샴푸, 그리고 지성, 건성, 두피 샴푸, 탈모 샴푸, 식물성 샴푸, 그리고 모발 클리닉 샴푸라고 우리 미용실에서 많이 클리닉 하라고 권하는 샴푸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보통 샴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컨디셔닝 샴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일반적인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정 성분과 모발 보호 성분을 포함해가 있는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두피 샴푸는 세정력을 높이고요. 두피에 문제성 두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뭐 두피에 어떤 그 이물질들을 제거를 잘 못하는 체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점점 두피가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세정력을 높이고 그리고 두피 염증을 완화시키는 성분을 조금 보통 샴푸보다 더 넣어서요. 그리고 지성, 건성으로 조금 나누어서 기능성 샴푸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발 보호를 목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두피 보호를 조금 더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모발은 조금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발을 가꾸는 그 여성분이나 이런 경우에는 두피 샴푸를 두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두피 전용 샴푸를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트리트먼트로 함께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모발을 위주로 바르는 걸 권해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두피 샴푸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눠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손상모가 워낙 많은 시대다 보니까요. 모발 클리닉 샴푸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모발 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이 손상 모발에 뒀기 때문에요. 손상 모발의 보호와 윤기를 첫 번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모발 클리닉 샴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따라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두피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사들은 이제는 소비자들도 성분을 보는 시대가 됐어요. 모발 성분을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샴푸에 우리가 시술을 하는 그 전문가로서 샴푸의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분류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고객님들한테 거기에 맞는 샴푸를 권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만들어진 샴푸들도 많습니다. 비너스 샴푸 지금 개발 중인데요. 비너스 샴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 모든 걸 잡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점점점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는 크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컨디셔닝 샴푸와 그리고 두피를 목적으로 한 샴푸, 그리고 모발을 목적으로 한 샴푸, 이렇게 크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샴푸의 기능은
당연히 세정력입니다. 우리가 비누나 세제를 이용해서 두피에 있는 두피와 모발에 붙어 있는 뭐 땀, 피지, 먼지, 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씻어냅니다. 또 우리는 또 지금 에센스 같은 경우도 화학적인 에센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씻어내고요. 그죠? 그래서 두피의 세정은 모발의 그 샴푸라는 것은요, 두피 모발에 생길 수 있는 병의 감염을 예방하여 모발의 윤기와 두피의 혈행을 도와서 생리 기능을 촉진한다. 그것이 샴푸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용 시술에 있어서 샴푸의 응용과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 미용사이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샴푸를 보면 참 많이 샴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미용 시술에 있어서 열펌이나 염색이나 기타 시술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열펌 시, 연화 시, 그리고 또 일반 펌 시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가 샴푸를 하고 있는 시술에 늘 샴푸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샴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응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술 전에 우리가 샴푸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비너스 레시피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열펌 레시피에는 시술 전 샴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물론 현장에서 보면 그 고객님이 샴푸하고 왔다, 또는 뭐 그렇게 모발이 또 그렇게 더럽지 않아, 요즘 뭐 그 모발을 그렇게 세정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외하고, 아니 배제시키고 그냥 시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술 전 샴푸는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시술 전에, 우리가 미용 시술 전에 샴푸를 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발의 고객님에 따라 우리가 거기를 판단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술 전에 샴푸의 목적은요, 당연히 첫 번째 세정입니다. 이물질 제거겠죠. 워낙 환경적인 요인과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모발 내에는 잔류대가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세정의 목적으로 시술 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술 전 샴푸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열펌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모발 진단. 샴푸를 해서 물을 대하였을 때 우리가 모발 진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술 전 샴푸를 해야 됩니다. 모표피와 모피줄의 반응을 보고서 우리가 모발 진단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팽윤. 시술 시 약제. 우리가 이제 열펌을 할 때 폼제를 도포를 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침투를 시키는데, 시술 전에 샴푸를 깨끗하게 했을 경우에 모발의 평균을 도와서 시술 시 약제의 침투를 도와준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전에 샴푸는 이런 의미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객님 또는 현장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술 중간에, 시술 후에 샴푸의 목적. 시술 전은 우리가 세정의 의미를 뒀다면요, 열펌 시술 중간에, 염색 중간에, 그죠? 중간에 하는 시술의 샴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물론 세정인데, 이거는 화학약제의 제거입니다. 그 전에 이물질이 아니라 시술을 하면서 침투시켜둔 화학약제를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발 안정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영양 공급. 자, 그러면 시술 전 샴푸와 시술 중간 샴푸의 약간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죠? 여기서 시술 전과 시술 후의 샴푸의 기능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 시술 전에는 샴푸가 필요하며 시술 중간에가 샴푸에 필요하냐를 아셔야 됩니다. 시술 전에는 세척, 이물질 제거, 그리고 모발 진단, 팽윤. 그러면 시술 중간에는 세정. 같은 세정인데 화학약제를 제거한다. 그죠? 뭐 펌제, 연모제. 그리고 두 번째, 모발을 안정화로 시킨다. 세 번째, 영양도 공급한다. 이게 시술 중간에 마무리 시
하는 샴푸의 목적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너스 레시피나 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열펌이나 또 시술할 때 시술 전 알칼리 샴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시술 전에 샴푸의 기능은 뭡니까? 세척이잖아. 그죠? 알칼리가 높을수록 당연히 세척이 용이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알칼리 샴푸입니다. 지금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보통 샴푸들 다 약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린 샴푸는 조금 더 pH가 조금 낮다. 예. 일반적인 약산성 샴푸로 세척을 하면 됩니다. 근데 pH가 조금 낮은 고기능성 클린 샴푸는 시술 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발에 따라 일반 약산성 샴푸도 2회 샴푸 시 그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경화가 많이 됐다든가 아니면 모발이 조금 더 숱이 많아서 이물질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2회 깨끗하게 샴푸했을 때 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염색 후 샴푸도 2회 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 두피와 모발을 두 개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시술 전 알칼리 샴푸의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칼리가 높다 낮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척을 한다. 그렇게 조금 생각하셔서 너무 고기능성 클리닉 샴푸는 시술 전에 사용하면 그다지 모발 진단이나 세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술 중간과 마무리 산성 샴푸. 자, 이렇게 또 많이 말씀을 드리니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금 pH가 낮은 샴푸를 쓰는 것이 용이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미용 시술 시 모발은요. 늘 알칼리로 노출됩니다. 그죠? 물론 비너스 혼합할 때는 등정점을 낮춰줘서 시술을 지금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염색제나 펌제는 다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등정점인 pH 4.5에서 5.5를 유지하는 것이 모발 손상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술 중간이나 마무리 시 샴푸는 pH가 조금이라도 낮은 기능성 샴푸를 사용함으로써 모발에 안정을 시키고 영양도 조금 공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산성 샴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성 샴푸로 알칼리 샴푸, 산성 샴푸가 따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pH를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낮은 그런 의미로 정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샴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교육을 하거나 아직까지도 다녀보면 열펌을 하고 나서 연화 후에 샴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샴푸를 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에 어떤 교육이나 그런 치료 액상으로 우리가 연화를 했는 시대는 물로 헹궈도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잘 날아가고요. 물로 했을 때도 물과 잘 헹궈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치료에도 여러 가지 보조약제를 혼합을 해서 크림 타입으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혼합물을 우리 지금 비너스도 혼합을 하고 있지만 혼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샴푸를 해야 됩니다. 왜냐? 모발 내에 우리가 연하는 단백질 결합을 절단을 하기 위해서 일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제의 기능이 우리가 건강한 연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걔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는 샴푸로 깨끗하게 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세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pH가 조금 낮은 영양이 조금 좋은 그런 산성 샴푸를 쓰면 조금 모발을 좀 덜 건드린다 이런 의미지 결국은 일제를 세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일제를 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직기나 열로또 시술 시에요. 열과 일제에 잔류되어 있는 화학 펌제와 만나면요. 모발은 태우게 됩니다. 태우게 되고 또 이제 중화제와 일제와 만났을 때 2차 모발 손상을 또 일으킵니다. 건조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연화 후의 샴푸는 필수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중화 후에도 샴푸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화제 같은 경우에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물로 잘 헹궈집니다. 잘 헹궈지기 때문에 지금 또 중화하고 물로 헹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클지 안 클지는 기술에 따라 조금 시술의 공정에 따라 조금 차이도 나지만, 자,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중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보조 어떤 좋은 거를 혼합을 해가 중화제를 만듭니다. 중화제를 만들기 때문에 중화제의 기능이 끝나고 나면 중화제도 반드시 샴푸로 세정을 끝내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트리트먼트로 다시 안정화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중화제의 잔류 또한 모발의 건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열펌 시에도 중화 후에도 샴푸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열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펄 시술 시에 샴푸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펌은 어떻게 보면 짧은 머리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또 많이 하기 때문에 크레임이 조금 적습니다. 일펌하고 달리. 그래서 작은 부분을 많이 놓치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펌제의 성분은요, 열 펌제든 일반 펌제든 멀티 펌제든 같은 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한 것도 있지만 세 가지 약 성분을 혼합하는 겁니다. 비율만 다를 뿐. 그러면 결국 시술 후에 모발 내에 화학열재들이 잔류하는 것이 당연히 모발의 건조와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 펌 시술 후 샴푸를 하고 세정을 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안정시켜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지금까지 일반 펌하고도 그냥 물로 헹구고도 끝냈다. 그러면 일반 펌하고 샴푸를 깨끗하게 하고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도포를 해봤을 때 모발의 부드러움과 탄력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샴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비너스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붙이겠습니다. 비너스 보면은 우리가 그 열펌을 할 때 1차, 2차 더블 환원을 합니다. 더블 환원을 교육 때 제가 25분, 30분 안에 연화를 끝내라고 교육을 하는데, 자, 1차 더블 환원하고 나서 우리가 보면 샴푸하는 경우, 2차, 물론 2차 펌제 도포 전입니다. 본연화 전 샴푸하는 경우, 물로 헹구는 경우, 덧방하는 경우, 타올로 닦아내는 경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미용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기술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발 진단에 따라 그 기술자에 따라 건강함을 찾아가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떻다 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샴푸는 왜 하느냐? 특히 곱슬모에 도움을 줍니다. 1차 연화하고 샴푸를 하고 2차 본연화를 했을 때 곱슬모에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러면 샴푸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혼합 약제의 성분과 2차 혼합 약제의 성분이 조금 다를 시에는 샴푸를 했을 때도 좋고요. 또 곱슬몰 같은 경우에는 2차 침투를, 펌제 침투를 굉장히 촉진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1차 연화한 거를 깨끗이 세정하고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무슨 말이냐? 2차 연화한 2차 펌제나 비너스 혼합, 2차 혼합 약제를 굉장히 빠르게 들어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샴푸를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물로 헹굽는다. 그러면은, 자, 1차 때 샴푸를 하면은 깨끗하게 헹군 상태에서 다시 2차를 도포하니까, 촉진을 시키겠잖아. 그죠? 그런데 물로 헹구한다 그러면 샴푸보다는 조금 1차의 혼합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의 혼합량이 너무 많으시 깨끗이 물로 헹굼하고 2차 펌제 혼합 도포시 연화를 촉진시킨다. 다시 말하면 샴푸보다는 조금 더 연화가 2차 연화가 너무 빠르게 들어가겠다 판단 시 물로 깨끗하게 헹굼하고 2차를 도포를 하면 연화가 촉진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덧방.
당연히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극극 손상모 단독 9대1 같은 경우는 덧방입니다. 왜냐? 펌제를 못 견디기 때문에. 자, 덧방 같은 경우에는요, 극 손상모들한테 많이 응용이 되는데, 덧방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일제 혼합을 우리가 9대1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덧방을 해서 반대로 펌제 9, 비너스 1을 하면, 거기에 덧방을 했습니다. 15번 정도 있다가. 그러면 당연히 1차에 했던 비너스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 9대1은 펌 9, 비너스 1은 9대1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5대5 정도, 6대4 정도의 혼합 비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상이 심한 모발들, 그리고 연화가 너무 빠르게 될 경우에 안전하게 연화를 보기 위해서 덧방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타올로 닦아내기. 덧방하기에는 연화가 느릴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타올로 꼼꼼하게 닦거나 조금 덜 닦거나 그런 타올로 조절을 해서 1차 폼 비율을 닦음으로써 2차 본 연화를 조절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W연화시에 우리가 샴푸, 물로 헹굼, 덧방, 타올 닦아내기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은요, 2차 본 연화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1차를 너무 세게 했다. 아니면 2차를 너무 건강하게 했다. 이런 거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샴푸의 기능이나 종류 정도를 크게 나눠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 펌시, 열펌시 샴푸의 중요성, 그리고 마무리 샴푸의 기능, 그리고 시술 전 샴푸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더블 연화할 때, 연화를 할 때의 샴푸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까지 했습니다. 샴푸라는 것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성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많은 샴푸를 우리는 미용실에서 또는 또 마트에도 있고 뭐 인터넷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고객들도 지금은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원장님들도 샴푸의 유해 성분이라든지 적어도 샴푸의 뒤에 전 성분을 봐서 샴푸가 내가 권하는 샴푸가 어디에는 좋지만 어디에는 해롭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답게 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샴푸에 대해서 기능과 종류 그리고 응용편을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